문희랩스의 김일겸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문희랩스의 김일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스크린을 띄웠는데요. 제가 지금 아마 PC의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안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혹시 제 얼굴이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잘 보이니까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Employee Experience Design과 변화 관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지금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고객사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또는 자사의 디지털 혁신의 여정에 있어서 그 고민의 최첨단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디지털 혁신, 특히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의 도입과 같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공의 해답을 저는 이제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문희랩스인데요. 여기에 문희라는 단어는 순수 한글인 문희입니다. 이 문희가 품고 있는 의미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제공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형성해가는 일하는 방식이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희라는 뜻입니다. 저희 문희랩스는 이런 개별 기업의 사업 모델이라든지 운영 체계, 더 나아가서 조직 문화의 혁신을 보다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기회를 찾고, 그리고 기업 스스로 그 기회들을 정의해서 합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 모델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경영혁신 또는 경영혁신 및 디자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크게 이 네 가지, 앞에 보이시는 네 개의 원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번과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과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이 두 가지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사업 모델이나 서비스와 같은 이런 새로운 창의적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디자인 스프린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육성하거나 사내 스타트업 또는 외부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쪽에 또 다른 중요한 저희 제공 서비스가 바로 Employee Experience Design입니다. Employee Experience라는 게 Employee는 또 하나의 고객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 고객입니다. 이 고객 경험, 우리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의 환경을 디자인하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구성원 경험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외부 고객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내부 고객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잘 이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체계적인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보시는 체인지 이네이블먼트, 과거에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하게 변화를 관리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고객이나 구성원 스스로가 체인지를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이렇게 2번에 해당하는 Employee Experience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변화 관리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솔루션의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변화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는 유저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건 또는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건 간에 그 중간에 유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유저를 중심으로 그 유저의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기반으로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이행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디지털 혁신이 업무 환경, 사무 환경에 도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앤 콜라보레이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소통과 협업과 관련된 솔루션들이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구글의 G Suite과 같은 대표적인 협업과 소통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 예를 들면 세일스포스와 같은 이런 그런 툴들이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상에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또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는 이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타 시큐리티 또 일반적인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비용 관리 이런 모든 우리 업무상에서의 각각 기능적인 요소들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보다 우리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에게 바람직한 일하는 방식을 구현해주는 모습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런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들을 보다 사람 중심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테크놀로지를 휴머나이즈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들에 내재되어야 하는 휴머니티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접근 방식과 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디지털 혁신 또는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기능과 기술 중심의 혁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신규 기술이 AI라든지 이런 신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등등의 굉장히 기능적 그 스토리와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변화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저항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한 이러한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그런 필요성들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 부족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 저항의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이러한 저항의 벽을 깨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 바로 사용자 관점의 가치에 중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실질적으로 이런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변화, 업무 솔루션의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업무 생산의 장애 요인이나 불만이 제거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의 질과 행복도가 증대된다라고 하는 공감이 형성되어야만 이런 디지털 혁신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사이클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 변화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수용을 거부하다가 분노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데 이러한 그 이모셔널 사이클이 올라가는데 이런 그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변화에 저항이 생길 때 변화의 당위성이나 변화의 근거를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사용자 중심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베니핏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차츰 변화를 수용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개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 등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그 변화를 수용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스스로 충성도를 형성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파지티브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변화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 이네이블먼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체인지 이네이블먼트는 먼저 중요한 부분은 변화의 목적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를 통해 변화될 투비 스테이트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가감 없이 투명하게 알려주고 그러한 변화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사용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안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체인지 이네이블먼트입니다. 이런 체인지 이네이블먼트가 필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규 디지털 협업 솔루션을 도입할 때 그걸 런칭을 할 때 사용자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또는 새로운 뭐 영업이라든지 실적 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의 마이그레이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런 체인지 이네이블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무니랩스가 이 체인지 이네이블먼트와 관련해서는 Dare to Change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변화 관리를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를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Direction, Awareness, Readiness, Enhancement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서포트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디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과 업무 혁신의 어떤 방향을 세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들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awareness는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 readiness는 변화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 enhancement는 어떤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더 개선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내부적인 변화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고 그럴 때 특정 런칭 시점이 있고 그 런칭에 앞서 프리 런치와 포스트 런치로 페이즈가 나뉠 수 있는데 이런 프리 런치 페이즈에서 앞단의 디렉션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디렉션을 설정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시초가 되는 단계가 바로 이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마다 어떤 디지털 혁신을 고민할 때에 그 회사의 고유에 적합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새로운 경험 시나리오와 유스 케이스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그것들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된 새로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방향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단에서의 디자인 과정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체인지에 대한 인비저닝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현재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슈와 개선의 니즈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데요.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최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독자적인 업무 실행과 협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정에 긴밀하게 결부되고 관여되는 의사소통이라는 과정, 이 세 가지의 일하는 방식의 요소가 있는데, 이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불만 요소와 장애 요인, 현재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불만 요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 불만 요소와 장애 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이펙티브한 방법론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유의합니다.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방법론 자체를 강조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이 디자인 띵킹이 품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 사용자, 유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하고 체험하고 구현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워크샵 형태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고유 또는 회사의 고유의 내부 사용자 경험의 시나리오와 유스케이스를 발굴하게 됩니다. 김 대표님, 네네. 이거 한 2, 3분 내로 끝내줘야 되는데?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예, 이렇게 구성원의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스텝 1을 이어 스텝 2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의 디스커션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도입을 위한 장애 요인이나 핵심 고려사항을 파악하는 부분이라든지 과제와 일정 수립을 통해서 체인지 이네블먼트 액션 플랜으로 넘어가는 디플로이먼트 플랜으로 워크샵의 과정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듯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해서 디지털 혁신을 드라이브하게 되면 전차적으로 초기부터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전사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성원들이 특히나 현업의 사용자들을 직접 인바이트해서 함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적인 변화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러한 매우 참여형의 인터랙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실제 고객사의 이런 워크샵의 형태와 더불어서 미리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디지털 컬처 혁신을 위한 진단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조직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컬처에 대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하고 현재 인프라 수준을 진단하고 조직 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런 저희가 진단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인플로이들에 대해서 워크샵보다 좀 더 인덱스한 리서치를 통해서 인플로이들을 다각적으로 더 이해하고 그들의 그 페인 포인트나 이슈, 니즈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그 통합적인 그 회사의 디지털 컬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이라는 방식과 조직 문화, 그리고 신규 디지털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의 밸류 디스커버리,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AI와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할 때에 그 회사의 구성원들 또는 고객이 원하는 도입의 기회를 정의하고 수행 과제를 도출하는 AI 밸류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주제의 과제들을 워크샵 형태나 컨설팅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혁신을 조금 더 추진하시는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이런 사람 중심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도입의 성공을 위한 내부의 설득의 논리를 마련하거나 또는 솔루션의 영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방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일겸 대표가 잘생겼는데, 이 얼굴을 못 보여줘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방금 와이어 발리 광고에 나오는 목소리가 이성균 배우, 이성균 씨하고 목소리가 거의 닮아서, 목소리만큼 잘생긴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발표하셨던 한국 스마트 인증의 문기봉 대표가 솔루션 만든 플랫폼이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보이스 오브 임플로이 솔루션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제가 처음에 초대할 때부터 두 사람이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김일우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게 퍼실리테이터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어드바이저로 퍼실리테이터로 서로 연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